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나이 어린 분이에요. 저희가 소개한 모든 재즈 뮤지션 중에서 아마 제일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91년생, 32살. 세상에 나가면 32살 그러면 나이가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따져보니까 제일 어려 지금. 그쵸. 91년생. 재즈 메이아 호른. 재즈 여성 보컬리스트인데 이름이 재즈 메이아 호른. 사실 이 이름 때문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박이라는 이름 갖고선 노래하는 거야. 너무하잖아. 이 신성중역.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데뷔해서 정말 아주 각광받는 재즈 뮤지션 중 한 명인데 안 들었어.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음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들었어요. 듣고 나서 반성했습니다. 야, 내 경험이라는 거, 내 선입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엉터리구나. 재즈 뮤지션이 무슨 이름에 재즈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생각하기엔 예명인 줄 알았어, 그게. 근데 본명입니다. 2012년, 13년에 세라본 국제 재즈 보컬 경연대. 세라본 인터내셔널 재즈 보컬 컴피티션. 경연대에서 최고 1등을 하고요. 2015년에는 델로니오스 몽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보컬, 그러니까 성악 부분의 최고 우승자.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그냥 재즈계에 아주 그냥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여가수예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 데뷔 앨범이죠. 어소시얼 콜이라는 앨범 중에 타이틀을 갖다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 타이틀은 베티 카터의 시그니처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티 카터는 누구냐면 라이언 햄프튼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보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빅밴드 시대의 마지막 여성 보컬리스트로 유명한 재즈 보컬리스트인데요. 실력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도 없었고 평가받지도 못하고 그 베티 카터의 시그니처 곡인데 이 곡을 갖다가 선곡을 한 거는 재즈 메이아 호른의 대표곡이기도 해요. 이 곡이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 노래들을 갖다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스캣이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재즈 메이아 호른의 스캣을 들으면은요 달라요. 그렇게 스캣에 거부감이 좀 있는 저도 아주 즐겁게 이렇게 귀가 즐거워져요. 여러 가지 그 재주가 있는 가수로 평가되는데 제일 큰 평가가 뭐냐면 어려운 곡을 쉽게 불러낸다. 오리지널 가수들이 자기의 기교를 집어넣어서 포장을 갖다 아주 화려하거나 뭐 어떻게 포장을 하면 재즈 메이아 호른은 밖에 포장된 거 다 걷어내고 그 핵심만 뽑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소화해내는 거죠. 아주 편하고 심플하게 들려요. 이 타이틀 들어보시면 오리지널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야 이게 같은 노래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쌈박해요. 심플하고 정말 편안해요. 데뷔 앨범 소셜 콜의 두 번째 곡입니다. Lift Every Voice and Sing이라는 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성공의 찬송가래요. 찬송가죠. 네. 그리고 흑인들이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요. 이게 뭐 흑인 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앤썸이라고 표현하는. 네. 메들리 곡인데 플러스 모닝. 그 재즈 스탠다드로 정말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아트 블레이키 앤드 재즈 메신저스의 58년 아주 상징곡이죠. 모닝이라는 앨범에 연주도 정말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했어요. 두 노래가 극과 극이에요. 그 메시지가. 근데 둘을 갖다 한꺼번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소리 높여 노래 부를 만큼 즐거운 세상이기도 한데 한쪽을 보면 그냥 매일 신음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울면서 일어나고 매일 신음하고 그 신음소리가 세상에 퍼져서 신음하는지 다 알고 있고 이런 극과 극이 되는 노래를 붙였어요. 메들리로. 처음 들었을 때 세라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세라본이랑 뭐 그러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세라본 느낌이 나요. 세라본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재즈 메이아 호른의 음악의 독특한 게 뭐냐면 음악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니나 시몬처럼 강력해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앨범 3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 다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을 하면서 니나 시몬 얘기를 잊지 않는다고. 그 니나 시몬이 한 얘기인데 노래라는 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환상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니나 시몬은 거기 반대한다 이거죠. 음악이라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야 한다. 니나 시몬의 메시지고 그걸 갖다가 재즈 메이어 호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재즈 메이어 호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텍사스 댈러스의 침례교 목사래. 그리고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올겐을 쳤대. 근데 할머니가 재즈도 브루스도 연주하고 싶은데 교회 목사 사모님이시고 교회에서 올겐을 치고 하니까 그런 노래를 연주하는 게 용납이 안 됐대. 그래갖고 그게 평생 할머니의 한이었대. 그래갖고 재즈 메이어 호른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갖다 할머니가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재즈를 안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노멘 에스트 오멘이라고 이게 라틴어로 로마 속담이라는데 이름이 징조다. 노멘 에스트 오멘. 자기는 그냥 재즈를 위해서 태어났고 재즈로 살아간다. 영재 중 영재였대요. 우리나라 클래식의 최고라고 그러면은 되게 서울 예고를 갖다 가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부커티 워싱턴 시각공연예술학교. 이게 미국의 최고의 명문 예술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 누구냐면 에리카 바두, 노라 존스. 이게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그래미상 수상자들 졸업생 중에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널렸어. 학교 연역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거기를 갖다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브루스니 재즈에 대해서 들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주변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이 맺혀서 이름을 줘줬잖아.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다른 음악들, 그러니까 찬송가, 뭐 가스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들은 음악이 없는 거예요. 그 재즈 쪽에도 아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컬리스트, 여성 보컬리스트 CD집을 갖다 이만한 걸 갖다 줬대. 근데 거기에 세라본이 딱 있었대. 스켓에 꽂혔어. 그래갖고 내내 세라본만 흉내냈대요. 그 세라본의 흉내를 낸 게 오늘의 재즈 메이어 호른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일단 세 번째 곡 소개해드릴게요. 세 번째 곡 뭐냐면 러브 앤 리벌레이션이라고 2009년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Reflection of My Heart. 이건 2000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재즈 메이어 호른이 제일 아슨 로스랑 같이 불렀어요. 듀엣곡이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다이나 크롤, 노라 존스, 그리고 사실 재즈 쪽에서는 그 거론 안 되지만 2000년대 새 밀리언 시대부터 시작된 네오소울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네오소울 장르의 핵심 가수 중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에리카 바두거든요. 부커티 워싱턴 고등학교 동문인. 음악에 한 획을 근 자기 스타일을 확실히 정립한 가수들이랑 같은 선에서 얘기를 해요. 32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게 있나 봐. 그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듣기에는, 미국의 재즈 팬들이 듣기에는 뭔가를 가지고 있나 봐. 여하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이 역시 같이 러브 앤 리벌레이션 앨범 중에 그린 아이즈, 그러니까 녹색 눈 색깔 중에서 가장 희귀한 게 그린색이래. 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인류에 그린 아이즈가 이렇게 지칭되는 게 뭐 독특한 눈, 이방인의 눈, 뭐 그러니까 좀 무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그런 감성 눈, 그런 사람을 갖다 얘기할 때 비유의 말로 쓰는 건데, 그린 아이즈 가사를 이렇게 보면 전부 이해가 안 돼. 나 왜 그런지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 네 사랑도 의심이 되고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사랑이 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내가 자꾸 너랑 엮이는 거 이것도 잘 모르겠고 다 잘 몰라요. 이 잘 모르는 내가 정말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이거 도저히 뭐 어쩔 수가 없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런 솔직한 감정 중 하나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앞거는 사실 그거예요. 이 재즈 메이어 호른이
스케치예요. 이 전 노래에 걸쳐서 이 스케치 담겨져 있는데 델로니우스 몽크 국제 경연대회에서 1등 할 때 그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랬대요. 1등으로 뽑힌 이유가 단 하나다. 저 스케치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뭐 이렇게 포장된 그 오리지널도 그녀의 입에만 담겨지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심플하게 재현이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된다. 스캣 아주 저처럼 이렇게 좀 무거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 이런 분들, 그리고 아마 이 밑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젊은 재즈 뮤지션 소개할 일이 물론 있겠죠. 근데 잠깐 여성 보컬리스트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제일 막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명 있네요. 사마라 조이. 사마라 조이. 사마라 조이 있네. 사마라 조이 사마라 조이 얘기가 있다. 나오니까 사마라 조이가 그래미 상을 탔잖아요. 근데 이 재즈미어호는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후보만 2번 됐어. 네, 2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잖아요. 자라섬 재즈 뮤직 페스티벌에 왔었는데 그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 클립에 올라와 있더라고. 이스트 오브 더 선 앤 웨스트 오브 더 문이란 곡을 부르는데 거기도 역시 스캣을 써서 노래를 하는데 되게 젊은 베이시스트랑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요번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니까 사마라 조이는 스타가 돼갖고 이제 어린 나이에 그래미를 탔는데 이렇게 조금 더 재즈적으로 하는 사람은 확실히 좀 재즈 내에서도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델로니우스 몽크 국제 콩쿠르에서 재즈 콩쿠르에서 1등 했을 때가 나이가 25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1등을 했어도 1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한 살이 안 됐대거든. 젖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속으로 뭉클했어요. 야, 1등을 저 엄청난 데에서 1등을 했는데 피로연 갈 생각도 안 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애를. 하여튼 뭐 좌우지간 재즈 메이어 호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도 선입견을 경계하겠다. 제 여태까지 삶의 경험을 믿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